지금 민주당에서는 혁신안 때문에 집안 싸움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잖아요. 의원들도요, 더 이상은 못 물러난다, 여기서 밀렸다가는 다음 공천도 못 받겠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반발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서 반발을 하던가요? 지도부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혁신안 특히 대의원 집회제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내셨는데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자,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의원총회가 그런데 열렸거든요. 과연 의원총회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었을까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나 고생이 많은 굉장히 많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먼저 당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네, 3시간 동안 열린 의원총회, 혁신안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자, 당 지도부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사실 이게 비명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데 20명에 가까운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가 대체 뭘 한 게 있냐, 또 자격 없는 혁신위가 제시한 안건은 의총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 좀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광원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잇따라 좀 연단에 올라서서 당 혁신은커녕 초선 비하, 노인 폄하, 또 가정사 논란 등을 자초한 김은경 혁신위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특히 비명계 5선 설훈 의원,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혁신위 인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김 전 위원장을 선임한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앞줄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자, 지도부 당 대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재명 대표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이 대표는 사실 의총 후에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만 하고요. 사퇴 요구에 그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반발이 있는데 지금 뭐 혁신안 나오니까 당 지도부 사퇴까지 나오는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혁신안에 대한 얘기보다는 혁신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에 집중을 못하고 메신저, 혁신위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의총에서 막 큰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대표 앞에 두고 사퇴하라, 이런 것들이 뭐 이례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뭐 기업의 주총에서도요, 대표에서 사퇴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면전에서. 근데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치열하게 했는데 혁신이라는 게 원래 조용한 혁신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부수고 서로 간에 막 좀 과열돼야 이 혁신의 어떤 뭐 중간점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혁신위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물었고요. 혁신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근데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이 중론이 모아진 것 같아서 이 안을 가지고 나서 막 집안 싸움이 더 가열될 이유는 없고 어제 의총 3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주 좀 치열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앙금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요. 뭐 대부분 혁신위에서 낸 혁신안을 혁신위는 비판하되 혁신위에 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당내의 의견입니다. 글쎄요, 저는 왜 법정에서 오염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혁신위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혁신해? 당신이나 좀 혁신해봐. 뭐 이런 생각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총에서 나온 그런 반발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배경에 깔고 있을 것이고, 그 자격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혁신안에서 내놓은 것들이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였어. 그러니까 대의원제 없애고, 그래서 이재명과 반발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날려버리려는 게 그게 그 혁신위의 계산이었던 거지. 라는 그런 수일기 같은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반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만약에 정당했다면 왜 친명계 의원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맞서 싸우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다 반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논리가 꿀리기 때문일 것인데, 따라서 저는 별 혁신이 저 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혁신안을 사수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친명계 움직임인데요.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은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입니다. 혁신안 사수는 8월 민주항쟁이라고 했어요. 6월도 아니고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곧 민주항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그래서였을까요? 일각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혹시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욕심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아직은 분석, 해석, 전망 수준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의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속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청래 대표를 만들기 용 이 대의원제 무력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저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거는 그건 민주당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위기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전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 앞으로 한 달 뒤를 전망을 한다면 지금 오늘 사실 검찰 소환되는 분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망 중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어차피 다시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체제로 간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위기가 되고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사선이지 않습니까? 예. 중진원으로서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욕심을 대놓고 부리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소설 같은 얘기고 추상화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예. 정청래 의원이 설마 욕심을 부리신다면 그 욕심 내려놓으셔야죠. 예. 욕심을 부린다면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놔라. 예. 그게 그동안 해왔던 정치인으로서 명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후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후배로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사심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밖에서 조용히 있지만 하지만 힘있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 힘을 싣고 나선 사람 누구일까요?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첫 일정으로 DJ 묘역 참배했고 광주에 민주당 작심 비판에 나서면서 자꾸 DJ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이도도 지금 방문할 예정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요,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 6월 광주에 와서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2의 DJ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되는 날, 묘하게도 그 전날 발언입니다만 이낙연, 지난 당 경선 때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도덕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더하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지사를 지냈고 지지 기반은 호남입니다.